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 상류사회의 스캔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공작 부인이라 불리던 마가렛 캠벨인데요. 과연 어떤 여인이길래 이런 충격적인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공작 부인의 옷장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그토록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마가렛 캠벨의 스캔들이 가득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가렛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억만장자의 딸로 태어난 마가렛은 뉴욕에서 성장하며 미국에서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당시 최고의 부와 재능을 가진 상속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한 삶 속에 불꽃 같은 스캔들이 찾아올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가렛이 15세가 되었을 때 이 어린 나이에도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그 관심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1928년 여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18살의 데이비드 니븐과의 만남이었죠. 나중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되는 데이비드 니븐입니다. 화이트 섬에서의 휴가를 보내는 동안 만난 두 사람은 완벽한 조합이었죠. 부모님들은 휴가를 즐기느라 바빴고 20대는 충분한 개인적 탐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가렛은 데이비드와 함께 침대로 뛰어들게 되었고 이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마가렛은 자신의 몸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억만장자의 아름다운 딸이 미혼모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순식간에 악명을 얻게 될 것이고 평생 따라다닐 오명이 될 터였습니다. 마가렛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마가렛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데이비드와의 난잡한 관계와 충격적인 결과를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기로 한 거죠. 당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분노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요. 마가렛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딸의 수치스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서둘러 마가렛을 런던의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극비리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비밀스러웠냐면 마가렛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에피소드를 완전히 생략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가렛의 삶에서 앞으로 다가올 파란만장한 인생에 비하면 그저 아이들 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런던 상류사회를 뒤흔들 스캔들의 여왕은 이제부터 그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비밀수술 2년 만에 마가렛은 사회에 완벽한 속임수를 펼쳤습니다. 1930년 부모님은 마가렛을 사교계에 정식 소개합니다. 순결한 귀족 아가씨가 이제 남성들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공식 선언이었죠. 아시다시피 마가렛은 그동안 남자들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식적인 연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다워진 마가렛은 그 미모가 너무 눈부셔 바라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남성들이 접근했죠. 시즌이 끝날 무렵 영국 궁정은 마가렛을 올해의 데뷔탕트로 선정합니다. 수많은 구혼자들이 줄을 섰고 원한다면 누구든 손바닥 위에서 춤추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마가렛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매혹적인 미녀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결혼 상대를 찾는 척했지만 뒤에서 마가렛의 행동은 사교계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알릭한 왕자부터 대담한 비행사 글렌 키드스턴까지 권력 있는 남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즐겼죠. 특히 키드스턴을 대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냉혹했답니다. 마가렛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잔인했다고 해요. 한 파티에서 키드스턴이 마가렛에게 다가와 춤을 청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당신과 춤추느니 차라리 빗자루와 춤추겠다는 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도전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정복 욕구를 자극했으니까요. 마가렛의 이런 위험한 게임은 더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릭한 왕자가 값비싼 선물과 애정으로 마가렛을 공략하는 동안 정작 마가렛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키드스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시나요? 키드스턴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집에는 어린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가렛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죠. 한 남자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평판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더욱 잔인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1931년 5월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옵니다. 글렌 키드스턴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을 비행하다가 기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마가렛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렛은 엄청난 부를 가진 백작 찰스 그레빌과 서둘러 약혼했습니다. 그런데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출판 왕국의 후계자 맥스 에이킨의 청혼도 수락한 거예요. 두 남자에게 동시에 약혼을 했지만 이것조차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는 이 소식이 폭탄처럼 터졌죠. 한 파티에서 두 남자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 위험한 삼각관계는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마가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레빌도 에이킨도 아닌 제3의 남자를 선택한 거였죠. 두 약혼자를 모두 차버리고 사업가이자 열렬한 골프 애호가 찰스 스위니에게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는 마가렛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하지만 이것이 마가렛의 방탕한 생활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을 통해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타고난 패션 감각의 마가렛 결혼 소식이 퍼지자 대체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노먼 하트넬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가렛을 보기 위해 주변 교통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마비되었으니까요. 약 8.5m의 기다란 트레인이 달린 진주 장식 드레스는 당시 영국 왕실의 결혼식보다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성당을 나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가렛이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마가렛은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것은 악몽과도 같은 나날이었죠. 10대 시절에는 쉽게 임신했던 마가렛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려 8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동안 임신 상태를 유지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33년 늦가을, 마가렛의 배는 8개월 차 임신 상태로 있었습니다. 드디어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에 태어난 아기는 사산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가렛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닿지 않는 깊은 슬픔이었겠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1940년까지 스위니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1943년, 마가렛의 인생은 또 한 번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대 후반, 런던에 있는 병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약 12m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린 기막힌 사고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마가렛을 발견했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붙잡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본능적인 생존 의지가 그녀를 살린 셈이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손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 마가렛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치명적인 손상이 숨어 있었죠. 마가렛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 직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가렛은 이전에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전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적 탐닉 경향이라고 표현한 변화였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사고가 바로 마가렛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었을 겁니다. 1947년, 스위니와 마가렛은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혼 원인을 남편의 통제적인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스위니는 마가렛의 변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혼 이후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마가렛은 억눌렸던 모든 것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스캔들러스한 시작에 불과했죠. 언제 어디서든 데이트를 즐겼고 마가렛의 연애 리스트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는 명단 같았습니다. 텍사스 출신 은행가 조셉 토마스와의 파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큐레이터 테오도어루소와의 짧은 로맨스 등 화려한 연애 행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마가렛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열정적으로 사랑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마가렛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리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게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마가렛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 이안 덩컨 캠벨, 아가일 공작이었죠. 첫 만남부터 운명적이었다고 할까요? 마치 고딕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자였으니까요. 엄격한 표정과 무뚝뚝한 태도의 캠벨은 마치 바이런 소설의 주인공 같았지만 마가렛은 그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우울한 성격과 어울리는 낡고 으스스한 인버러리 성까지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마가렛이 공작에게 반한 건 그의 지위 때문만은 아니며 그의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외양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면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알았더라면 도망쳤을 진실이었죠. 마가렛이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다면 캠벨은 이미 2명의 아내를 거쳐간 상태였습니다. 악명 높은 주당의 도박꾼이었으며 처방약에도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전 부인들이 모두 결혼 생활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마가렛은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요약하자면 마가렛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파멸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는 거죠. 1951년 3월 마가렛은 이안 캠벨과 결혼하며 아가일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였죠. 대성당에서 열린 세기의 결혼식에는 영국 왕실 인사들과 유럽 각국의 귀족들이 총출동했죠. 또 한 번의 사교계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었고 귀족 자기와 권력 있는 남편을 얻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밤 공작은 마가렛에게 처음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의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공작의 대화는 또 돈뿐이었다고 해요. 캠벨은 마가렛이 결혼에 가져온 재산을 자신의 저택인 인버러리성 복원에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마가렛은 단지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에 불과했던 거죠. 결혼 첫 해에 마가렛은 무려 1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30억 원을 그 낡은 성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마가렛도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항상 3가지 주제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옷, 보석,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며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 하면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 외모에만 집중하고 행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 이런 태도가 마가렛을 큰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낮에는 완벽한 귀족 부인, 밤에는 전 세계가 알게 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으로 등장하게 될 운명이었죠. 아가일 공작은 마가렛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점점 늦게 귀가하고 냉담해지자 공작은 섬뜩한 신뢰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마가렛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언제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영국 귀족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매일 밤 공작은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서재에 앉아 아내의 도청 속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 아가일 공작은 아내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습니다. 마가렛은 잠궈둔 비밀 서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두운 상상이 공작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이 뉴욕에 가 있는 동안 자물쇠 전문가를 불러 서랍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마가렛의 비밀이 그야말로 종말의 시작이었죠. 그 서랍이 열리는 순간 영국 귀족 사회의 역사는 그 전과 그 후로 2개로 나뉘게 됩니다. 오래전 마가렛의 첫 번째 남편 찰스 스위니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그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며 세교광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마가렛의 비밀 일기장, 여러 남성들에게서 받은 편지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극도로 치명적이고 선정적인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작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고 해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대요. 사진들은 마가렛이 완전히 옷을 벗은 채 매우 은밀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공작은 한 가지 특징적인 표시로 마가렛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3줄의 진주로 이루어진 그녀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였죠. 그 진주 목걸이는 마가렛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사진 속 마가렛의 모습은 공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 마가렛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자들과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답답하게도 남자들의 얼굴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귀족 사회의 누가 이 사진 속에 있는 걸까요? 정치인, 배우, 아니면 더 충격적인 인물? 이 의문은 곧 영국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공작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며 영국 역사상 가장 스캔들러스한 이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의 비밀 생활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영국 사회는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증거를 발견한 아가일 공작은 즉시 마가렛에 대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문서가 공개됐을 때 방청석에서 집단으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내용이 활자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공작은 법원 서류에서 마가렛이 결혼 기간 동안 무려 88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숫자였죠. 88명이라는 숫자는 마치 폭탄처럼 영국 사회를 강타했어요. 런던의 상류층 클럽에서는 다른 화제가 없을 정도였죠. 도대체 그 88명이 누구일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의 추악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되자 모든 제약은 사라졌습니다. 신문 가판대마다 마가렛의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선정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죠. 마가렛과 공작이 4년 동안 법정에서 대립하는 동안 언론은 마가렛의 모든 죄를 광적으로 추측했고 그녀에게 더러운 공작 부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카페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더러운 공작 부인에 대해 속삭였어요. 당시 기자들은 가장 악명 높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렛이 얼굴 없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보는 이마다 충격에 빠뜨립니다.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여성 방청객 몇 명이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정체는 미스터리였고 기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추측하려 했습니다. 남자의 정체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은 마가렛에게 더 많은 추문을 파헤쳤습니다. 헤드리스 맨이라 불리게 된 이 남성의 정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영국 정부 장관부터 할리우드 스타까지 아무도 의심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88명의 잠재적 연인들 중에 누가 그 얼굴 없는 남자인지 찾아내는 일은 언론에게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혀진 답은 영국 전체를 뒤흔들 뻔했죠. 런던의 신문사 사무실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마가렛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 신비의 남자를 찾아 헤맸죠. 등장하는 한 인물은 바로 영국의 국방장관 덩컨 샌디스였습니다. 그는 후에 윈스턴 처칠의 사위가 되는 인물이었죠. 샌디스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도 정부 전체가 흔들렸죠. 샌디스가 그 얼굴 없는 남자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마가렛의 연인이었던 것은 확실했고 스캔들이 터지자 사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처칠 수상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철회됐다고 해요. 전쟁 중에 국방장관을 잃는 것은 너무 큰 타격이었으니까요. 정치와 스캔들,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 답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 남자는 할리우드 배우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주니어로 당시 기혼자라고 합니다. 페어뱅크스는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스타였지요. 영국 귀족과 미국 영화 스타의 비밀 연애라니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이었죠. 고위층이 그의 정체를 비밀에 붙이는데 성공했지만 페어뱅크스의 필체가 사진에서 발견된 글씨와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마가렛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가렛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지만 사진 속 남성들의 신원에 대하여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렛이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받은 일부 인물들은 실제로 커밍아웃하지 않은 게이 남성들이었습니다. 만약 마가렛이 그들을 연인으로 부정했다면 당시 범죄로 취급되던 그들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었죠. 1950년대 영국에서 동성애는 범죄였어요. 마가렛의 침묵은 어쩌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존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마가렛의 침묵에 철저히 굴욕스럽게 만들었죠. 판사는 마가렛을 완전히 난잡한 여성이며 전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최종 판결에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상황은 거기서부터 더욱 나빠졌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마가렛은 잊지 마세요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고 유명인 이름을 너무 많이 언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참담한 실패작이 되었어요. 출판사는 할인 판매했지만 마가렛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이러한 실망을 뒤로한 채 마가렛은 절박한 계략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가렛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마가렛은 얼굴 없는 남자나 다른 연인들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스캔들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상류층 여성이 자신의 집을 관광 명소로 만든다니 영국 귀족 사회는 경악했어요. 하지만 마가렛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렛은 악명 높은 사진들을 처음 발견됐던 그 집을 유료 투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의 현장을 직접 보세요라는 문구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고 해요. 업보는 모두에게 찾아오기 마련이고 마가렛에게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악명 높은 자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로,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 초라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죠. 80년대 후반, 더러운 공작 부인은 빠른 현금을 벌려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토크쇼에 카메오 출연까지 했습니다.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마가렛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완벽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상류층 여성다운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방송 중간에 마가렛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대에서 퇴장해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너무 졸려서였다고 합니다. 비록 이 시점에 이미 70대 중반이었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시사했습니다. 마가렛의 삶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공작 부인의 마지막 나날들은 그녀가 누렸던 화려한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죠. 1990년대 초 자녀들은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비극이 닥쳤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마가렛은 여전히 화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하며 과거의 품위를 지키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몸은 시간을 이길 수 없었죠. 어느 날 요양원 화장실에서 마가렛은 심각한 낙상사고로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충격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에는 마가렛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25일 그녀는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여성으로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로 재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마가렛은 가부장적 사회에 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